이재명 대표 측이랑 뭐 연락하거나 회장이신데 책임들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아니 모른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명의였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대지신문 때 형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갔다는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이 풀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단순히 휴대폰의 잠금이 풀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쪽 저쪽에 쓰던 6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참 많았었는데 이걸 검찰이 잠금을 풀어서 확보했다. 그럼 여기에 꽤 많은 증거들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겠죠? 제가 듣기로는 김성태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전화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 본인이 해외로 도피해서 나중에 들어와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본인은 이 전화기를 쓸 때 직접 본인이 어떤 소유한 전화기를 쓰는 게 아니라 수행비서라든지 이 또 전화기를 수시로 바꾸고 그러면서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본인이 수사를 당해보니까 이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게 모든 증거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 등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행비서라는 박모 씨가 전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들어오게 되면 이런 증거들은 인멸하고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요즘은 모든 증거가 다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겠다. 즉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 옛날 조국 사태처럼 뭐 증거 그런 보존이 아니라 진짜 증거를 보존해서 예. 직접적으로 증거를 검찰에다 제출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2개 지금 휴대전화에 대한 이제 일단 이 잠금 장치를 풀어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그 통화 대상자, 상대방 중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전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의 전화가 있는 것인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수사는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 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그제인가요? 정확히 대지신문 했을 때 단 한 명 이화영 전 부지사만 빼고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결고리가 있을지는 아닐지 물론 뭐 그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이재명 대표 통화를 했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 얘기가 진짜인지를 두고 좀 많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전화를 바꿔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관련해서 대질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화를 바꿔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과 뭐 또 쌍방울의 임직원 중에 뭐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질 조사를 통해서도 입장 차이만 좀 확인한 것 같고 누구 말이 맞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휴대전화의 잠금이 풀렸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검찰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이걸 넘어가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다 송금을 했던 것인지 그 관계성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 관련돼서 대질 조사가 더 몇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과거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금고지기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했던 3년치 자금 장부도 입수한 것으로 제가 SBS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렇다면은 당연히 대북 송금 의혹 말고도 아직 수사가 지금 조금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여기에 지금 돈줄 흐름, 자금 흐름을 보면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나 그다음에 재경 본부장이나 지금 그 수행비서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고 저런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제출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죠.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내의 하나밖에 사 입은 게 없다. 이화영 부지사는 심지어 그 4명이 대질신문을 하는데도 뻔뻔하게 전혀 모른다라고 잡아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고성이 들릴 정도로. 아니 형 그때 다 비즈니스 같이 타고 옆에 있었고 술 먹고 밥 먹었는데 왜 그렇게 부인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볼멘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패턴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런 식의 꼬리 잘라내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그 가담했던 공범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800만 불이나 도는 돈을 자기가 뭐하러 그걸 냈겠습니까?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의 스마트팜 사업을 당시에 조선아태위원회 김영철이 대신 해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엔 제북제재 상황에서 경기도라는 공식적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북한에 현금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대신해 준 거고 또 방북을 해달라고 해서 방북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00만 불을 또 보내준 건데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이화영 지사 통하지 않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북한 사람과 같이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같이 저녁 자리하고 알겠습니다. 또 히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넘겨주고 이게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 앞에 연전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 회장 그 간부들 수행비서는 인간적인 아마 배신감에 지금 굉장히 열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증이 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북 송금 의혹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을 저희가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